안녕하세요. 세종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 날이 많이 온 날씨였는데 건강히 조심히 잘 다니셨죠? 제가 오늘 아파트 매매를 하나 했어요. 매매를 하나 했는데 이 매매를 하고 나서 분명히 매도자는 1주택이세요. 1주택이시고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아파트를 이 금액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는지를 계산을 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얼마가 나올까요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간단한 산술 형식으로 엑셀에다가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게 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되게 좋은 사이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만 늦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이트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많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유튜브 요즘에 댓글이 나와요. 막 1가구 1주택이고 막 이런저런 저런저런 막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의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이 댓글들에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그 금액은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려서 매도자분, 매수자분, 집을 취득하시는 분, 세금 봉합부동 내가 이 집을 취득함으로 관련되는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를 함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이게 과연 얼마가 나올지 프로그램 하나를 입력을 하면 다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나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한 사례를 가지고 과연 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낼까? 그거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저 꼭 제 이 영상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알게 됩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짜잔! 제가 알게 된 사이트는요, 땅집고 리얼터. 땅집고 리얼터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설명을 해주세요. 막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고요, 계산이 얼마 나오고요, 세금이 얼마 나옵니다.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거를 내가 일할 때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싶어서 제가 여기 카페 회원가입을 하고서 바로 됐는데요. 지금 세금 계산서의 요율을 보시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이렇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4가지의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해 드려보고 싶은 게 양도소득세였습니다. 오늘 제가 거래한 아파트 1세대 1주택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세종시는 분양권 거래가 안 되고요. 본인 명의로 100% 지분 비율이시고 양도가액은 얼마였냐? 14억 9,500이었습니다. 14억 9,500을 딱 눌렀어요. 그러고 취득가액은 얼마였냐? 5억 8천이었습니다. 5억 8천 몇백인데 제가 이제 그건 기억을 못하겠어. 분양계약서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억 8천이라고 대략 보고 필요 경비가 기본적으로 한 3천 정도, 확장비,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계산을 해서 한 3천 정도 계산을 제가 대략 해봤어요. 그리고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2017년도 8월 3일 이전의 취득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짜잔! 양도소득세가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번에 계산된 금액이 또 너무 시기별로 예상액이 틀리는 거예요. 2021년 5월 30일 이전의 양도세 요율과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요율이 변경되는 건 아시죠?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지까지 설명이 돼 있어서 2021년도 1월 2일 이후부터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 10년을 유지하되 최대 80%가 되는데 보유기간이 8%, 공제율 4%, 거주기간 4%로 나누어 조정이 되는 게 21년도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매매하는 거는 보유기간은 2년이었고 거주기간도 2년이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해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면 구간이 새로 신설이 된 것도 올해 1월 1일부터고 최고 세율이 45% 상향이 조절이 된다. 와, 이거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요율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금액만 설정만 하면 이게 싹 세팅이 된다. 제가 핸드폰 앱으로는 세팅이 돼 있는데 이 핸드폰 앱이요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제가 쓰다가 저도 포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사이트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 6월 1일부터 이후에는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요율이 1년 미만 보유 40에서 70%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세율 기본세율에서 60%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세율이 인상이 된다. 2주택일 경우는 기본세율에 플러스 20%, 3주택일 경우는 기본세율에 플러스 30%율이 반영이 된다. 이거는 지금 2021년도 6월 1일부터 개정되는 양도소득세 요율표. 와, 이런 결과지가 해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억 9,500에 매매를 했습니다. 취득가액이 5억 8천이었고요. 필요경비가 3천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8억 8,500만 원인데 아시겠지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9억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니까 3억 5,224만 4천 원이 나오고요.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안 나오죠. 여기에 도움말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고가주택 양도과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 중 일부는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표시한 것을 과세 대상의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9억 초과되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당연히 250만 원, 전부 소유이기 때문에 250만 원 공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여 만든 항목으로 세율을 곱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세율은 3억 4,972만 4,080만 원이 이제 과세표준이다 보니까 양도세 요율이 40%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40% 계산을 하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세율 40% 계산을 하니까 산출세액이 1억 1,448만 9,632원이 양도소득세로 대략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144만 8,963원이 세금, 지방소득세로 계산을 해서 총 1억 2,500, 한 1억 2,600만 원 정도 안 되게 양도소득세 요율이 나오는데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계산 결과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컨설팅 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1주택인 거 2022년 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컨설팅 내용이 1주택, 조정대상지역 2년. 우와, 이렇게 딱 나와요. 이거를 프린터를 하거나 아니면 PDF로 저장을 해서 이거를 고객들한테 보내주거나 양식으로 넣어드리면 과연 고객이 내가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세금계산서에 있는 양도소득세 컨설팅, 오늘 사실은 매도자분이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났는데요, 대표님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계산기로 두드리거나 이렇게 어설프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대처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거보다는요 이렇게 컨설팅 보고서 여기 땅짓고 리얼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제가 안내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이 리얼티를요 제가 자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록세 계산, 제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해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이거는 계략적인 세금 내용입니다 하면서 취득세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냥 전화로, 그러니까 말로 무의미하게 상담해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보고서 하나를, 인쇄를 하나를 출력을 해서 선생님 대략적인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매물을 접수받을 때도 세금이 이 정도 나오실 것 같은데 매매 진행하시는데 어떠실까요?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이거를 제가 아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혹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접속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이런 계산기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거를 몰라서 못 쓰는 저 같은 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을 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이런 게 진짜 있나? 회원가입만 해도 저는 세금계산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요.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이거를 이저 무료 기간인 것 같아요. 무료 기간이라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종부세도 검색이 되시고요. 이렇게 딱딱딱 계산이 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제는 어느 지역에 가서 검색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게 좀 나오고 부동산 뉴스도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되나 갭투자 실소유자들에 몰려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좋은 정보, 좋은 자료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서 세무 정보도 이렇게 안내가 되고 오늘은 제가 이 세금 계산기만 가지고서도 막 획기적인 걸 봐서 업무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는 제가 컨설팅을 못 해드리지만 이렇게 대략적인 거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서 매도 시기, 매수 시기, 그 다음에 증여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희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이트 들고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설명 정도는 해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혹시 댓글 보시고요. 이제 내용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서 간단한 세금 계산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대신에 이런 취득기간이라든가 보유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이런 계산기를 뽑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앞으로 댓글에 달려지는 내용을 제가 피드백을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좋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언제든지 안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로 항상 유튜브로 답글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 안내를 해주시고 오늘은 매도자분이 사장님 제가 이 금액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얼마 나옵니까? 그거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거에 계산을 해서 제가 매도자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멋있게 부동산 계략적인 사항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어떤 분이라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신기한 사이트 하나 안내해드렸는데 저만 몰랐나봐요. 아무튼 거기 제 구독을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도움 받아보셔서 내가 궁금한 사항, 내가 세금 계산을 요즘 국세청이요.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해도 답변이 좀 늦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내가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좌를 줘야 되는데 세금이 얼마 나오지? 그러면 내 자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지? 그랬을 때는 이런 간단한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저 이 사이트 계속 애용해서요. 제가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사이트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것저것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하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거 유용한 사이트라 생각을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댓글에 좋은 질문 남겨주시면 사이트에서 해결되는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피드백해서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질문들 하시면 좋은 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